수술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 거울을 봤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오늘 다 해드릴게요. 입원하는 날은 벚꽃이 만개하던 봄날이었어요. 퇴원하고 나면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입원하기 전에 열심히 벚꽃 구경을 하고 늦게 와도 5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딱 맞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119에 실려서 병원에 4일 정도 입원했던 전적이 있었던 터라 나름 필요할 만한 준비물들을 잘 챙겨올 수 있었어요. 어차피 수술 후에는 샤워 못하니까 세면도구는 최소한만으로 챙기시고 대신 드라이 샴푸나 샤워 티슈를 챙기세요. 그리고 혹시 생리기간이신 분들은 수술할 때 팬티형 생리대를 입어야 해서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 마실 텀블러, 간식이랑 과일 깎아 먹으려면 과도랑 접시, 그리고 매우 심심하니까 노트북이랑 이어폰을 꼭 챙기세요. 저는 책까지 챙겨갔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편하게 신고 돌아다닐 슬리퍼, 마지막으로 병원이 은근 추워서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게 좋아요. 첫날은 샤워실 가서 씻고 스킨로션 바르고 어디 놀러 온 사람처럼 말끔히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아니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이렇게 부지런한 곳인가요? 새벽 5시에 체중 제외한다고 세상 평화롭게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워요. 이른 아침부터 강제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합니다. 체중이 준 환자들은 체중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전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전날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첫 수술이라고 준비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양치만 하고 이따 수술 끝나고 씻어야지 했는데 수술 끝나고부터는 팔에 링거도 달려있고 수술 부위에 물 닿으면 안 돼서 씻지를 못했답니다. 남편이 와서 제 떡진 머리를 대신 긁어주는데 그게 또 부부애라면 부부애 아니겠습니까? 저희 남편 참 스윗하죠. 삼시세끼 병원밥도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고요. 누워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봤어요. 원래는 3박 4일 계획이었던 슬기로운 입원 생활은 교수님께서 회복 상태가 좋다고 퇴원해도 된다고 하셔서 약간 아쉬웠지만 2박 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퇴원 전에 병원에서 진행하는 암 환자 음식 교육도 받았는데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치의랑 상담하세요. 핵심은 술은 피하고 고지방 제한하고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알코올은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피하지방을 쌓이게 하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석류, 홍삼 같은 엑기스는 한두 달은 괜찮은데 장기 복용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기름이 적은 부위를 먹어야 하는데 삼겹살보다는 목살, 참치 통조림보다는 생선으로 먹고 콜레스테롤이랑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품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계란 노른자, 쭈꾸미, 알류, 오징어, 내장류, 전복, 뱀장어 이런 것들이고요. 포화지방이 많은 소기름, 돼지기름, 닭껍질, 소세지, 햄, 베이컨 같은 것도요.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고 자주 먹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화구이나 훈제, 산패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처럼 발암작용이 강한 조리법도 피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콩, 두부는 되냐 마냐 말이 많은데 일반적인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건 괜찮지만 복충제로 추가 섭취하거나 일상 수준 이상으로 과량 섭취하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그 답답했던 압박불화를 처음으로 벗어던졌어요. 근데 소독하는 빨간 약이 수술 가슴 전체에 발려져 있고 피부는 아주 그냥 시뻘겋고 수술 부위는 테이프 같은 게 붙어져 있었어요. 사실 압박불화를 벗기 전까지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울을 딱 봤는데
4cm 떼어낸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원래도 작고 소중했는데 그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머리로는 살을 떼어냈으니까 당연히 흔적이 있겠지 하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눈으로 보는 거랑 상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없어질 줄 알았으면 아예 수술할 때 재건 수술을 했어야 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재건 수술은 재건 수술대로 또 고민이 있을 테고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자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도 결국은 제가 잘 이겨냈다는 증거니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수술 끝나고 정확히 2주 뒤, 드디어 최종 병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내 암이 도대체 몇 기인지 확실해지는 날이라 혹시라도 1기이거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쩌지? 속으로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최종 결과는 0기. 원래 3cm 떼어난다고 했는데 4cm 정도 떼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은 진짜 깨끗하게 잘 됐다고 하셨어요. 수술 부위가 좀 쓰라리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3개월간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서를 무사히 받아서 3개월을 휴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약 부작용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에 기간을 며칠 안 끊어주셔서 복직 걱정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휴직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것도 잘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휴직하자마자 일단 처음에는 맨날 늦잠을 잤어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낯설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평생 백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2주간은 친정 강아지를 돌보며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시키고 돌아와서 놀아주고 밥 먹이고 낮잠 자고 또 산책시키고 강아지 육아가 이렇게 고되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주말엔 등산도 하고 러닝은 이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마음으로 조금만 힘들면 바로 걷고 걷다 뛰다 하면서 점점 퇴화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만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집에서 심심하니까 갑자기 바리스타 빙의해서 커피 머신도 사서 커피도 내려 마시고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해도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에는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로 AI 영상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AI로 남편 사업 홍보 영상도 만들어주고 AI 공모전도 제출해보고 그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수술과 퇴원은 이렇게 무사히 끝이 났지만 제 앞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방사선 치료인데요. 과연 방사선 치료 과정은 어땠을지 그 뼈 때리는 리얼 후기는 다음 편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